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서민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던 창녕의 부곡 하와이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38년 동안 온천 리조트 명소로 인기를 누렸지만 많은 이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곡 하와이 영업 마지막 날, 수영장에는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폐업 소식에 입장객이 평소 휴일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옛 추억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엄마랑 같이 추억의 장소라서 마지막 폐업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 기분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어릴 때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인데 또 커서 또 이렇게 또 없어진다니까 한편은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부곡 하와이 측은 38년 추억을 간직하겠다는 글로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아쉬워했습니다. 지난 1979년 개장한 부곡 하와이는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형 워터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다음 달 매각 절차를 밟는 부곡 하와이. 30년 넘게 역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공기 좋은 부곡 온천에 살았던 그 하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참 마음이 좀 정리가 좀 안 됩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물놀이 시설이 없던 시절. 엄마 아빠 그 신혼여행 사진 보니까 여기가 나와 있던데 그래 문 닫는다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타일이 많이 달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스쳐간 흔적들도 있고. 많은 이들의 추억을 담은 부곡 하와이가 이제는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가 나던 김해 화포천이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문화 습지가 됐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생태습지로 거듭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이른 아침,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 습지 전체를 뒤덮습니다. 물안개 사이로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와 풀이 봄바람의 일렁입니다. 화포천에는 멸종위기종 귀이빨 대칭이와 천연기념물 수달 등 62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로 제일 큰 하천형 자연 배후섭지로 흙 속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랑 이제 수생식물들이 의해서 이제 물을 정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화포천 습지는 10년 전만 해도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됐을 만큼 오염됐었습니다. 그런 화포천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내려와 청소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2014년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 봉순이가 화포천에 나타났습니다. 화포천은 지금은 어린이들이 수생물을 채집해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배워가는 체험 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뭔가 어렸을 때 봤던 아주 낯익은 듯한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내내 오면서 사진을 한 수십 장 거의 100장이나 좀 찍었거든요. 경남의 새로운 생태문화자산 화포천 습지. 어렵게 복원한 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인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던 지난 2008년 국회 특수활동비로 매달 지급된 4천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본인이 밝혔다며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8조 5,6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에 대비해서 119 폭염 대응팀을 조기 가동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19 폭염 대응팀을 가동해 얼음팩과 생리식염수 등 폭염 관련 구급 장비 7,500여 점을 확보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급 출동 등으로 폭염 구급대가 없는 때를 대비해서 소방 펌프차 94대에도 폭염 구급 장비를 갖춰 폭염 환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소방본부에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102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98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2명이 숨졌습니다.
환경단체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가 겨울철에도 낙동강 강바닥에서 상당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학계 전문가들과 지난해 12월 봄포 취수장과 함안보 등 6곳의 강바닥 흙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많게는 1kg에 33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섭취허용 기준 40에 비춰보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간 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 유해한 대표적인 수질 오염 물질입니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경남에서는 9,3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창원 용호동 1,036가구와 김해 부봉지구 936가구 등 4,3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7월에는 3,900가구, 오는 8월에는 996가구 등 모두 9,3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는 인천과 경기가 43,7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15,800여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 해고를 압박하고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불법 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경남지사 합동청사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설립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